과학이 궁금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으로 파헤치는 과학뉴스, 햇살이 있는 과학뉴스입니다. 문화재청에서 학계에 알려진 적이 없는 희귀 유물인 일형 원구를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는데요.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희귀 유물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관심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일형 원구는 국외로 반출되었던 우리 문화재인데 이번에 경매를 통해서 다시 국내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은 지구본의 모양을 닮았는데 일형 원구는 어떤 유물이고 또 어떤 과학기술적 가치가 있는 건지 과학관에서 오랫동안 유물 수집과 연구를 진행해 오신 과학기술사 전문가 남경욱 연구관님과 함께 일형 원구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고요. 네. 이번에 또 먼 길을 돌아가지고 130년 만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그러게 해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형 원구가 또 어떤 거고 어떤 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해시계가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러한 해시계 형태이고 저도 그래서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네. 뭐 인터넷상에도 찾아보고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박물관에 있는 도록들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렇게 생긴 해시계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굉장히 희귀한 그런 형태의 해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모양을 가진 해시계가 없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지금까지 찾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그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하신 그런 이제 전문가분들도 많이 찾아보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긴 형태, 특히 이제 지구형 구형 모양으로 생긴 해시계가 사실 만들기가 쉽지 않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그러면 네, 역사적 가치가 굉장히 있는 거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연구관님이 이번에 일형 원구가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사전 검토라고 말씀드린 게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진행을 했었던 국외 한국문화재 평가위원회에 네. 또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사실 이 유물이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그런 걸 판단하신지가 좀 궁금한데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가품이라고 하면은 어떤 아주 전문성을 갖지 않는 한 아주 정밀하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만들긴 하거나 또는 뭐 예를 들면은 지도 같은 경우, 고지도 같은 경우에 비슷하게 그리긴 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하나씩 이제 아주 정밀하게 뭐 어떤 위치가 다르다든가 모양이 다르다든가 명칭이 잘못돼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데 일형 원구라고 우리가 이제 명명하는 요 이제 그 해시계인 경우에는 일단 재질 분석을 했어요. 그쪽에서 재질 분석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측량을 했죠. 재질을 봤을 때 이게 그 정도 지금 한 100년 이상이 된 유물이다라는 게 아주 명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제 명문들의 글자체도 되게 중요해요. 그 당시에 쓰였던 글자체인가? 그 당시에 쓰였던 글자체이기도 시기마다 하고 조금씩 글자체가 변화를 하나 보네요. 네. 뭐 그런 것들 또 이제 그 유물의 어떤 그 전반적인 정확도라든가 정밀도 그다음에 밑에 보면 여러 그림들도 있잖아요. 은사로 이제 새겨져 있는 나중에 또 이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배 모양이라든가 그다음에 또는 거기에 있는 그 용 모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얘는 가품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오히려 가품인 게 어렵다. 네, 그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렇게 판단을 저희는 했습니다. 앞서서 또 일형 원구가 해시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결국 이걸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일형 원구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었던 건가요? 사실 얘가 해시계다라고 딱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모르니까 추정을 하는 것뿐이죠. 근데 네. 첫 번째 용어, 그러니까 이 명문이 보면 타이틀이 써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저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일형 원구라는 단어가 그 상반구 구 위쪽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물론 이제 일형 원구로 읽을 수도 있고 원구 일형으로 읽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 명칭은 다르긴 한데 근데 저기에 있는 그 용어 자체가 일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전통시대에 굉장히 많이 쓰였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일영, 태양의 해의 그림자. 그래서 해시계라는 용어를 대신해서 쓰였던 게 일영이에요. 원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통시대에 쓰였던 용어는 어떤 구형 모양의
또는 공 모양의 어떤 구, 뭐 이런 뜻으로 쓰여요. 제가 앞서서 네. 지구본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네, 맞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1, 0은 해시계이고 원9는 구형 모양이다 라고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명칭만으로도 해시계라는 게 일단 이렇게 밝혀지겠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부분이 조금씩 이제 이견들이 있어요. 몇몇 분들이 이번에 이제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이런 이제 의견을 주셨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시계, 잘 알려 있는 조선 초기에 만들었던 앙부일구. 아, 그렇죠. 앙부일구라는 네. 용어가 있잖아요. 그건 아주 명확하게 그 명칭을 쓰고 있으니까. 네. 근데 거기에 1구라고 하는 게 결국엔 해시계. 1영이랑 똑같은 뜻이고 앙부가 뭐냐면은 손 모양의 해시계. 앙부, 손 모양이 앙부고. 지금 바뀌어 있는 1구가 시계. 그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구 모양의 그럼 어떻게 되나요? 원구. 원구. 구 모양의 따라가면은 해시계. 1, 0. 이렇게 있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아마도 원구 1형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있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문헌적인 이제 그 증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맞다라고는 어렵지만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방향을 봤을 때는 원구 1형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부터는 원구 1형이라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서론이 좀 길었는데 지금부터 좀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원구 1형에는 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 위도 맞추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나사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 위도만큼 뭐 저희 38도면 38도에 맞춰놓고 고정을 하면은 저 영침의 그 방향과 똑같이 딱 북극 방향으로 정확하게 위도가 맞는 거죠. 맞아지는 거죠. 그럼 이제 세팅은 다 끝난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세팅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요. 그렇죠, 간단하죠.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간단해요. 더 간단해요. 이게 두 개의 구가 있어요. 두 개가 이제 그 구가 있는데 위에 구하고 밑에 구가 서로 이렇게 서로 교접하게 돼 있어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위에는 고정이 되어 있고 상반구는 하반구가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좌우 돌릴 수가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얘를 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돌리게 되면은 시간을 알 수 있게 돼요. 이건 어떤 원리냐면은 자, 앙부일구를 보시면은 앙부일구에서는 영침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해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네, 해가 지나가면은 그 지나가는 거에 따라서 그림자가 뭐 만약에 처음에 아침에 떴을 때는 동쪽에서 떴을 때는 이쪽 반대편에 그림자가 지겠죠. 네. 쭉쭉쭉 와. 그렇죠? 근데 정오가 되면은 오정이 되면은 요 가운데 올 테고 저녁에 되면은 다시 서쪽으로 가면서 저쪽 반대편으로 그림자가 지겠죠. 네. 그럼 그 그림자가 지는 위치를 시반에서 읽으면은 지금이 뭐 묘시인지 오시인지 뭐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되게 읽으면 쉽게, 되게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되는데 얘도 약간 그것과 같은 원리이긴 한데 앙부일구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에 보면 T자형으로 생긴 영침이 있어요. 여기는 얘를 가지고 이제 해 그림자를 만들어내는데 얘가 이제 해가 뜨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앙부일구는 이렇게 파져 있지만 얘는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얘가 지는 그림자를 움직여서 그림자가 안 보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움직여서 네, 안 보이게끔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해가 해하고 얘 T자형 영침하고 일직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요 영침이 T자형 영침이 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앙부일구와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해 그림자를 보는 게 아니라 해 그림자가 안 나타나게끔 만드는 게 첫 번째 이제 중요한 세팅이 되는 테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영침이 T자형 영침이 가르치는 곳이 그 시간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에 보시면은 글자가 써져 있잖아요. 좌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전통시대에 쓰였던 시간 체계이죠. 자시는 11시부터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뭐 오시는 낮 11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앙부일구에서는 여기에 써 있는 그림자가 여기에 맺히기 때문에 이것만 읽으면은 네. 오시다, 미시다, 신시다, 유시다 알 수가 있는데 얘는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림자가 그쵸. 없어져 버리니까 그쵸. 그렇게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T자형 영침이 있는 위치가 결국에는 그 시간을 알려줄 텐데 결국에는 그림자와는 반대로 맺히게 되는 반대로 그쵸. 읽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시라고 그림자는
앙부일구에서는 읽혀 있지만 여기 네. 시판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네. 예, 실제로 그 영침이 되어 있는 그 위에 동그라미 묘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유와는 반대 위치에 있는 시간. 이 아. 묘시가 결국에는 아. 예,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요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그렇죠. 이제 반대로 시간을 바꿔서 네. 세팅을 해 놓으면은 네. 이제 그걸 저희가 그대로 읽기만 읽으면 하면 되죠. 되는 아.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두 개의 네. 시간이 같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유시하고 묘시가 같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만들었던 게 시패인 것 같아요. 그 창에 보면은 동그란 창에 보면은 이렇게 시간이 뜨게끔 돼 있어요. 네네네. 이거는 뭐 예전에 자경루부터 시작해서 혼천시계 이런 데에 다 쓰였던 그런 건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요 자료 화면에 보면은 오라고 써 있고 밑에 진이라고 이렇게 시패가 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5가 시간이 아니라 진이라고 써 있는 게 그때 시간이죠. 아, 그쵸. 네. T자형 영침이 가르치는 시간이죠. 결국에는 요 두 개가 다 써여 있는데 위에 있는 동그라미에 쓰여져 있는 시각이 결국에는 그때의 시각이고 그거를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15창에다가 10회를 띄워서 알게끔 해줬다라는 거죠. 아, 네. 이제 조금 이제 앙부일구와 네.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도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네네.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전의 앙부일구보다는 네. 더 작고 음. 그다음에 정확성도 있고 네. 좀 더 기술의 진보가 있는 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1, 2차 평가회를 통해서 평가위원분들이 뭐 밝혔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추정한다고 할지 이런 이제 사용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거를 보면서 몇 가지 그 당시에도 풀리지 않은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첫 번째가 보통 앙부일구에서 보시면은 이 앙부일구가 시각뿐만 아니라 24절기, 계절도 알 수 있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네네. 네. 이 원구일형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가로선이 6개가 그어져 있는데 얘가 계절선처럼 이렇게 간격이 다른 형태로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일정한 형태로 이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쵸. 등간격으로 6개가 그려져 있어요. 그럼 얘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왜 등간격으로 저거를 그렸을까? 저걸 가지고 이제 계절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저게 뭘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뭐 최근에 이제 저희 천문연에 계신 그 고천문을 의기를 전공하신 김상엽 박사님하고 민병희 박사님하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그 해결책을 찾게 됐어요. 네. 물론 이게 뭐 정확하진 않아요. 그게 정말로 그랬을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추정할 때는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사실 배에서는 계절선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앙부일구에서 계절선이 중요했던 이유는 그 지역에서 그 계절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제 농사를 짓는 뭐 씨를 뿌리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농사 관련된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절이 굉장히 중요하게 파악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앙부일구에서는 그 계절선을 가지고 절기선을 가지고 절기를 파악할 수 있었다면은 배를 타고 쓰면서 사용했던 이 항해용 만약에 해시계라고 하면은 계절선보다는 위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게 훨씬 더 유용하겠어요. 그렇죠. 효과적이죠. 그렇죠.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음.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그 모양을 보면 밑에 받침대에 꽃 모양의 4개의 꽃잎 모양의 이제 받침대가 있어요. 근데 한쪽에는 배 모양이 새겨져 있어요. 인사입으로.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배와 관련된 항해와 관련된 형태의 해시계일 거다 추측할 수 있을 테고. 그렇죠? 느낌 있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시각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그 위치의 어떤 위도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해시계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추측합니다. 사실 이게 해시계라고 하면은 저희가 앙부일구를 굉장히 대표적으로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제가 그것도 좀 궁금해가지고 앙부일구와 일형, 이제 원구일형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네네. 원구일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서 사실 제가 좀 궁금했었는데 그것까지 좀 명쾌하게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좀 더 궁금했던 게 네. 과거에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뭐 예를 들면 외교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만약 우리나라하고 중국이나 일본하고 어떤 뭐 교육을 한다던가 그랬을 때 서로의 시간이 일관되지가 않으면은 뭐 약속을 했겠죠. 뭐 매달 며칠 몇 시에 우리가 만나서 뭘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날짜까지도 틀려버리면은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나는 뭐 하루 일찍 와 있고 저기는 하루 늦게 오고 그럴 수 이래버리면 이제 있죠. 문제가 되죠. 실제로 고려시대 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중국의 황제한테 황제의 생일날 우리가 방문을 하기로 했는데 서로 날짜가 다른 걸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에 갔더니 이미 행사는 다 끝났어. 그럼 뭐냐 너네들은 왜 이제 왔냐라고 아니 우리의 달력에 의하면은 맞다 그 날짜에 맞춰 왔는데 왜 벌써 했냐라고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시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거를 같이 쓰고 표준화를 한다라는 거는 뭐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요소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양에서는 가슴에 품고 다니는 회중시계가 16세기 초에 개발이 되었고 원구 일형이 개발이 되었던 19세기 초 같은 경우는 이미 손목시계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구 일형이 좀 시대에 뒤떨어진 물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세계 각 나라의 교류가 중시되던 19세기 초에 항해를 하면서 시각과 위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던 원구 일형은 자경루나 앙부일고 같은 우리 전통 과학 기술을 잘 계승하고 또 그 우수성을 엿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박물관에서 전시 해설을 듣는 것처럼 너무 재밌게 잘 들었거든요. 역사는 지루하다는 편견을 날려주신 남경욱 연구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